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EPL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디 애슬레틱에서 주목하고 있는 3인방이 있습니다. 바로 아스날의 오른쪽 날개 사카, 웨데가르드 그리고 벤 화이트, 이 3인방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이 기사를 보다 보면은 토트넘의 오른쪽 클루셉스키 비수마 포로랑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한 팀은 굉장히 칭송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한 팀은 약간 좀 애매하다라는 평가가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에 티 애슬레틱에서는 아스날이 어떻게 벤 화이트를 활용해가지고 사카와 웨데가르드의 공격력을 끌어올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굉장히 재밌는 팀 중 하나인 게 이 오른쪽 공격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무려 41%,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반대쪽은 28.6%라는 걸 감안하면 더욱더 좀 눈에 띄는 수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날의 웨데가르드와 사카가 처음부터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았습니다. 특히 웨데가르드가 사카에게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줬는가, 이 첫 번째 12경기에서는 4개밖에 안 됐고, 사카가 웨데가르드에게는 5개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12경기를 보면은 웨데가르드가 사카에게 15개, 사카가 웨데가르드에게 10개의 기회를 주면서 갑자기 이 두 선수 간의 케미스트리가 엄청 좋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왜 바뀌었냐면은 벤 화이트가 일단 기본적으로 오버래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전방으로 달려 들어가 가지고 공격적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카 역시 조금 더 자유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그리고 웨데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세컨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미드필더 역할을 함으로써 약간 뭔가 좀 조율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은 웨데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9경기에서는 터치가 좀 적었는데, 그 뒤에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바뀌고 나서부터 패스 수도 늘고, 그리고 이제 최전방으로 보내는 패스의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수치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찬스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빅 찬스, 골에 가까운 찬스가 만들어지는 빈도도 그렇고, 스루 패스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점점 더 늘어나죠. 그런데 왜 웨데가르드가 모든 수치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벤 화이트가 앞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과 아스날의 경기 장면인데, 사카가 측면에서 공을 잡은 상황에 웨데가르드가 공을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벤 화이트가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뛰어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공을 전개한 아스날은 안쪽 중앙을 통해서 하베르츠를 거쳐서 벤 화이트에게 다시 한번 패스를 주고, 벤 화이트가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공을 잡고 위협적인 그런 모습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간에 안쪽으로 뛰어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해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이 사카가 얼마나 경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메이션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멀어 보이죠, 이 벤 화이트와 사카. 그런데 이 벤 화이트가 최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갈 때 사카가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웨데가르드의 패스 능력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기사의 포인트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장면들도 좀 살펴보면은, 웨데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공을 잡는 장면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사카에게 바로 이렇게 공을 찔러주는 움직임이라던가, 뭔가 스루 패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아스날의 공격을 만들어내는 장면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중앙 공격수로 출정한 카이 헤베르츠, 그리고 이제 사카, 이 두 선수가 서로 막 스위칭 플레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이 마크하는 수비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패스를 넣어주는 웨데가르드의 판단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스날이 좀 더 공격적으로 잘 되는 이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위칭 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건 아스날과 뉴캐슬의 또 다른 공격 장면 중 하나인데, 조르지뉴가 공을 잡은 상황에서 일단 패스를 주죠. 그리고 이 세 명의 선수들은 사실은 뉴캐슬의 선수가 여기 한 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상대보다 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측면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컷백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면서 위협적인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컷백이 사실은 또 아스날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 전술 중 하나인데, 놀랍게도 이번 시즌 컷백을 가장 많이 활용한 팀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이 컷백으로 만들어낸 찬스가 62개나 되고, 그 중에 10골을 넣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렇게 상대편의 골라인 근처까지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는 패스를 이제 컷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컷백이 놀랍게도 이 토트넘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더 놀라운 부분 중 하나는 이 컷백으로 가장 많이 골을 넣은 팀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맨시티와 더불어서 토트넘이 1위입니다. 맨시티가 12개를 넣었고 토트넘 역시 12개를 넣었습니다. 근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61개의 찬스 중에 12개를 넣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47개의 찬스 중에 12개를 넣었으니까 토트넘의 골 결정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회만 조금 더 늘어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봤던 그 장면처럼 이 측면으로 들어가는 플레이만 조금 더 잘해주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이 더 많아지기만 한다면은 사실상 토트넘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이 훨씬 더 적은 숫자를 가지고 더 많은 이런 골을 만들어낸다는 것, 사실은 대단한 일 중 하나거든요. 그 다음을 잇는 게 맨유인데, 맨유를 보면 오히려 반대죠. 49개의 찬스 중에 3개밖에 못 넣었습니다. 기대값도 5.7인데 뭐 한 6골은 넣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3골밖에 못 넣은 거거든요. 브라이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리버풀이나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도 뭔가 뭐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 컷백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토트넘 공격수들이 어쨌건 박스 안에서 이 컷백이 들어왔을 때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방증이기도 하죠. 여하튼 아스날도 굉장히 컷백을 잘 쓰는 팀 중 하나인데, 근데 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오는 패스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는 패스가 훨씬 많고 왼쪽에서 온 패스는 이 컷백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로 연결된 컷백이 3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반대편에서 왔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고, 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적인 모조, 이 모조가 약간 그 마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어떤 기술들이 확실하게 좀 올라오고 있다, 약간 좀 스킬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11월, 12월부터 조금씩 이러한 팀의 이 조직력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르테타가 이 벤 화이트를 인버티드 풀백, 그러니까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는 풀백으로 쓰는 것을 결정한 이후부터 오른쪽 공격은 완벽하게 언스토퍼블, 막을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스날이 벤 화이트, 웨데가르드, 사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공격적인 기여도가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토트넘에서 이 선수들과 비견될 선수는 클루셉스키, 비수마, 포로입니다. 근데 뭔가 좀 아쉽죠. 그러니까 포로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가 있는데, 비수마가 요즘에 폼이 너무 안 좋고 클루셉스키는 뭔가 왠지 모르게 답답합니다. 뭔가 기회가 있을 때 그거를 잘 살리지 못하는 모습도 있고, 그래도 A매치에서도 클루셉스키는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았는데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가대표에 뽑히지도 못했죠. 그래서 비수마 같은 경우에 이제 열받았다라는 이야기가 풋볼 런던에서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이 말리 스쿼드에서 이제 이브 비수마를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이 뭐라고 했는지 보면은, 뭐 많은 선수들처럼 그도 이제 선택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한데 그냥 선택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는 slightly safer, 조금 더 안전한 선수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비수마가 사실은 공을 들고 직접 전진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그런 선수보단 다른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뭐 언젠가 다시 필요한 선수일 수도 있다, 뭐 다시는 대표팀에 못 온다, 이런 뜻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말리의 여러 어떤 보도에 따르면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말리 풋볼 페더레이션, 이 말리 협회를 언팔로우했다,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친구를 끄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수마가 그런데 사실은 토트넘의 공격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웨데가르드의 역할을 공격 상황에서 비수마가 해줘야 되는데, 근데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패스 능력보다는 드리블이 조금 더 빛나는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이 토트넘 선수들의 인터뷰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비수마가 진짜 잘하는데 비수마가 있는 팀은 항상 지더라. 그러니까 비수마 개인은 굉장히 좀 빛이 나는데 비수마가 하는 실수들이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인 위치에서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비수마의 팀의 승률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토트넘 훈련장에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비수마가 조금 더 발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최근에 이 비수마에 대해서는 뭔가 이 폼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 폼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비수마뿐 아니라 클루셉스키도 그렇고 그리고 페드로 포로도 그렇고 여하튼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이 오른쪽 측면에서의 공격을 담당하죠. 그리고 이 토트넘의 왼쪽 같은 경우에는 존슨, 사르, 우도기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도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공격적인 위력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토트넘의 양날개가 제대로 좀 퍼득이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어시스트를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주는 어시스트도 클루셉스키나 존슨, 뭐 베르너 같은 선수들이 제발 좀 날려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외신 소식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